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중복 추천주가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많이 추천이 된 모습이고 OCI도 오늘 추천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징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역전을 했네요. 코스피가 53% 비중이고요. 코스닥이 47%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상으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비스 업종이 20%, IT 하드웨어 쪽이 20%로 차지가 됐고 제조업체, 전기, 전자업종 각각 13%와 7%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살펴주시죠. 네,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한때 이제 테마주로 구분되던 종목들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기관 수급과 함께 리레이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프로텍은 이제 그동안 3D 프린터 쪽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작년 올 초 한때 이제 관련 테마로 조금 묶였었는데 실제로 올해 그 실적이 상당히 좀 늘어나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에 약간 러브콜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이제 반도체 핸드셋 그리고 LED 장비 쪽 이제 제조업체인데 이쪽에서 고객 다변화를 거래선을 좀 다변화하면서 올해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플 향 매출이 조금 중국 쪽 이제 로컬 협력 업체들과 이쪽에서 SMT 장비가 올해 좀 매출이 상당히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한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매출액이 한 3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5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90% 그리고 175%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동안에 어떤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그동안은 테마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기관 관심을 좀 못 받았었던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추정 실적 대비해 가지고 퍼밸류가 뭐 한 7배 넘어서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8배가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에 포커스를 좀 맞추셨는데요. 장비 업체의 특성상 사실상 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2분기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향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3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2분기에 모든 지금 실적 반영을 좀 되기는 어렵고 이연되는 그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3분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쪽에서 이제 실적 어떤 등락폭이 굉장히 좀 이제 변동성이 큰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지금 LED 장비 쪽은 오스람이라든지 이런 거래처에 지금 납품되는 이 수치의 증가세를 봤을 때는 지금 LED가 조명 시장이 이제 개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이쪽에서의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다. 앞으로 계속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과 함께 자회사 성장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성장 메리트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3D 프린터 사업도 좀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매출이 잡히고 있는 그 상황인가요? 이쪽에서 이제 매출은 아직까지 뭐 가시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기술을 핵심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와의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D 프린터로 이쪽을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 장비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로 이제 계속 거론이 되어 온 것이고, 실제로도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쪽에다 이제 발을 한 차례 좀 걸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으로 뭐 바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느 정도가 있는 건가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지금 추정 실적 대비해가지고 퍼밸류로 봤을 때는 8배 수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적이 한참 호황기였던 뭐 11년도, 12년도 이때 이제 지금 근접한 정도 실적인데, 그때보다 지금 자산 가치는 또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고점 돌파, 예전에 이제 박스권 고점까지도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BW 117만 주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희석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퍼밸류가 8배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밸류 매력도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본다면 지난달 박스권 탈피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10,000원 선 부근 이제 매물대 구간이에요. 어제도 여기서의 좀 저항을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잘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좀 가격 전략과 함께 살펴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10,000원대가 매물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박스권을 뚫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기관들의 수급으로 뚫어냈거든요. 뭐 이 기관들이 박스를 거래 동반시켜서 이렇게 뚫어냈을 때는 방향성이 앞으로 이제 시작되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더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뭐 한 9,000원 중반대 정도까지의 좁은 또 박스권, 그 이전에 이제 박스권 뚫을 때 그 박스권 고점 때의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구간 자체가 매수 영역권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상단의 매물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으로 뚫어내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뭐 제가 매수 가격을 한 9,700원대 정도 진입할 것을 좀 권해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해외 장세가 조금 불안한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만약에 우리 시장이 조금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1선 정도 그 언저리까지도 좀 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 전후에서의 매수 진입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손절 가격은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적에 따라 가지고 밸류를 좀 적용을 해봤을 때는 목표 가격이 한 12,500원에서 13,5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60월선에서 바닥을 동일 라인에서 바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고점 항상 이제 고점을 만들어줬었던 12,000원 중반대 이 가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술적 조건은 지금 부합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12,500원 넘어가는 수준, 13,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제시가 됐고요. 프로텍 주가도 오늘 소폭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지금 또 실적이 발표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게임주들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컴투스와 게임빌 많이 집중하시는 종목이죠. 게임빌 실적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2억 1,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4% 감소한 수치고요. 매출액은 62.1% 증가된 332억 원, 또 단기 순이익은 13% 감소한 34억 4,2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금은 좀 부진한 그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게임빌 주가는 0.77% 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는 좀 다릅니다. 컴투스 실적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을 본다면 172억 원이네요. 17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무려 754% 급증을 했고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1%가 급증을 했습니다. 430억 4,900만 원. 단기 순이익은 330% 급증한 140억 3,400만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주가도 0.3%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실적 호조세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동시효과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올해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 실적이 아주 크게 호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기존 177억 원이었는데 846억 원으로 수정을 했고요. 매출액도 1,015억 원에서 올해 전망치를 2,030억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당기순 역시도 155억 원에서 657억 원으로 정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글로벌 이 흥행에 따른 매출 호조를 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개장 후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죠. 이철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셀바이오텍을 주셨습니다. 셀바이오텍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주시죠.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인체에 유해한 그런 유산균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이 연평균 25%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인 듀오락이라는 제품을 통해서도 이제 점유율을 꾸준히 늘어가면서 듀오락 제품도 연평균 한 77% 고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이걸 한번 써보셨던 분들은 재구매율이 한 60% 이상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96억, 영업이익은 37억. 전년 대비 각각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생각보다 기대치를 못 미쳤다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단기 많이 상승했다는 그런 것들이 선 반영됐는지 7월 14일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오히려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도 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리면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고성장 산업이고 앞으로 이제 초기 단계 있고 거기에 따른 선점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그런 선제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효과 등으로 해서 국내 매출도 좀 기대되고 덴마크라든가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셀바이오텍은 지속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성장하는 게 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 추세다라는 그 관점이네요. 지금 듀오락 쪽에서의 매출 비중도 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인데, 다만 이러한 점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그 구간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PR도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연 매출 따졌을 때 뭐 영업이익이 하지만 연 120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분기가 이제 37억, 한 40억을 잡아도 한 4분기를 따지면 120억 정도면 지금 밸류 가치로는 한 30배 정도 조금 높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고성장하는 산업이고 앞으로 이제 뭐 고령화 산업이라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건강식품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 그 유산균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거의 뭐 독보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퍼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좀 그 성장성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 그리고 그 말씀드린 뭐 4월부터 7월까지 한 3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1차적으로 지금은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7월 14일부터 좀 눌렸는데요.
뭐 4월을 기점으로 본다 그러면 상승세의 38.2 정도 되돌림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기술적 반등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긴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나 봐야 될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61선, 21선의 저항을 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목표치는 어느 정도나 두고 계시는지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조정을 끝내고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목표 이제 매수 관점은 이제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 만약에 좀 밀리면 뭐 39,800원이나 4만 원 이하에서 조정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고점 46,900원 조금 높게 잡았는데 저는 목표가 47,000원까지는 지난 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다시 재차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목표가 47,000원 받고요. 손절은 36,800원을 하회하면 손절하신다는 생각으로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권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철진 사장과 함께 셀바이오텍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바이오텍입니다. 목표 주가 47,000원, 손절 가격 36,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서 점검해왔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프로텍이었는데요.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 가격 9,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